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번에 올린 뉴욕타임즈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나가자마자 목소리를 낸 미국의 독자들, 해리포터는 너무 사회 역사 책들로 꾸려진 거 아닌가? 예술은 어딨냐?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급하게 독자들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이어서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 목록을 안 살펴볼 순 없죠? 그래서 노가다를 once more 했습니다. 독자 목록에 또 다시 들어간 책은 39권, 100권 중 한글로 번역된 책은 무려 90권, 밀리의 서재에서는 23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가볍게 책 줍줍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국내 출판된 책은 이렇게 작가의 국적, 출판 연도, 밀리의 서재 여부, 절판되었으면 원서 표지도 보여드리고 번역되지 않은 책은 원서 표지만, 지난 뉴욕타임즈 목록 순위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 지난 목록에서 저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영어 원서만 있다고 소개한 책들 중 일부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81위 펄프헤드는 알마 출판사에서 출판 번역하였고요. 72위 세컨드 핸드 타임은 이야기 장수에서 붉은 인간의 최후로 번역했습니다. 57위 니켈 앤 다임드는 부키 출판사에서 노동의 배신으로 출판 번역하였고요. 제보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조사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독자들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좋습니다. 100위 오베라는 남자. 일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 59세 오베. 반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다. 늘 같은 일상을 성실하게 반복하여 살기만 해왔는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데 성가시 이웃이 이사와 그를 귀찮게 굴기 시작한다. 이 책 읽고 눈물 또르르. 저를 프레드릭 베크먼으로 입덕하게 해준 책이죠.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보신 분? 99위 패드릭 라든키프의 Empire of Pain.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안전하고 중독성이 적다고 광고하여 약 50만 명의 환자들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하게 만든 제약회사 퍼듀 파마의 오너가 세클러 가문의 역사를 담은 책. 이 사건은 드라마 돕식 약물의 늪으로 딥플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신 분? 98위 셔기 베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파괴와 그 속에서 빛나는 애그니스와 아들 셔기 베인의 중독과 사랑을 그린 소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책으로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죠. 97위 오테사 모시페그의 내 휴식과 이완의 해. 사망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26살 뉴요커 여성인 주인공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간 동면에 들기로 계획하는 이야기를 블랙 코미디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의 아일린은 읽었었거든요. 이 책도 있었구나. 96위 브릿 베넷의 사라진 반쪽. 피부색이 밝은 흑인으로 태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쌍둥이 자매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다. 한 명은 흑인의 삶을, 다른 한 명은 백인의 삶을 선택하는데 재밌겠죠. 드라마는 캐스팅까지 완료된 상태래요. 95위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 연을 쫓는 아이의 작가죠. 소설은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2003년까지 두 아프간 여자의 안타까운 운명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94위 폴 머레이의 The Bee Sting.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이후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아버지 디키는 숲에서 종말을 대비한 벙커를 짓고 어머니 이벨다는 보석을 이베이에 팔고 있고 대학생 딸 캐스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12살 아들 PJ는 가출을 결심한다. 93위 셸비 반 펠트의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표지만 봐도 힐링 소설 느낌인데 아쿠아리움의 시한부 문어 마셀러스가 바라본 인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수백만 개의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는 최악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졌으며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는, 한마디로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종이다. 그런 생각에 예외가 생긴 것은 노년의 야간 청소부 토바를 만나고서부터인데. 92위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폴란드의 외딴 마을에서 기이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은퇴한 교사이자 천문학 애호가인 야노이나 두셰이코는 이를 인간에 대한 동물의 복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무시당한다. 범죄 스릴러 형식을 빌려와 사회적 철학적 문제들을 담아내며 결국 인간성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한다. 91위 앤디 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밤샘 독서하고 여러분께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근데 표지가 바뀌었어요. 이전 표지가 더 예쁜데
기억을 잃고 눈을 뜬 주인공. 사방이 다 하얗다. 웰컴 투 우주. 그런데 제가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한 임무를 맡았다고요? 이 책 읽고도 펑펑 울었습니다. 영화 언제 나오냐고. 92. 카먼 마리아 마차도의 In the Dream House. 레즈비언인 저자는 자신과 같이 작가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 열정적인 사랑관계가 비뚤어지면서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로 이어진다. 이는 저자의 회고록이자 퀴어 가정 폭력에 대한 문화적 침묵을 다룬 논평이기도 하다. 89위 저넷 윌스의 The Glass Castle. 뉴욕의 성공한 칼럼니스트로서 고급 아파트에 살던 저자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부모를 철저히 숨겨온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어느 날 파티 장소를 가던 중 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집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기이한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공개하게 되는데, 88위 필립 로스의 미국을 노린 음모. 저번 목록에서는 65위였죠. 또 한 번 오른 작품은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나치즘이 미국에서 펼쳐졌다면 미국의 영웅으로 불리던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반대하며 루즈벨트 대신 대통령이 당선되고 고립주의와 친파시즘,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치자 국민들은 분열하고 비극에 빠지고 마는데, 87위 버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 2019년 부커상, 제가 또 부커상에 약하죠.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15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엄마, 딸, 친구,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12여성의 삶을 담았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 전체를 바라보며 삶을 이야기한다. 86위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이 책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 안 읽었어요. 인도 폰디체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부모 아래 자란 소년 파이는 종교와 세상을 탐구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캐나다로 이주하던 중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배가 좌초하여 파이와 4마리 동물만이 구명못에 남게 되는데, 영화도 안 봤어요. 재밌나요? 85위 또 리뷰한 책이 나왔습니다.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 문학과 삶을 사랑하며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던 폴 칼라니티는 어느 날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다. 그 후 삶의 마지막 2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아내가 쓴 에필로그 읽으면서 얼마나 오열했던지. 84위 조지 손더스의 12월 10일. 자본주의에 의해 비틀려버린 현대 미국 또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미국을 배경으로 한 조지 손더스의 단편집. 도덕성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유머러스하게 던진다. 83위 칼럼 맥컨의 거대한 지구를 돌려라. 뉴욕의 아침. 바삐 출근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숨을 죽이고 쌍둥이 빌딩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한 남자가 110층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는 실제로 외줄 타는 곡에서 필립 코프티가 26살 때 세계무역센터 빌딩 사이에 줄을 걸어놓고 하늘을 걸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쓰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82위 앤 패치의 톰 레이크. 2020년 라라의 세 딸은 가족 과수원에서 체리를 따며 라라에게 과거의 그녀가 톰 레이크라는 극단에서 함께 무대에 서고 연애했던 유명 배우 피터 듀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라라가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딸들은 자신들의 삶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세상과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81위 레베카 스쿨루트의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 한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후 의사들이 허락 없이 그녀의 세포를 가져갔다. 이 여성 헨리에타는 잊혀졌지만 그녀의 세포는 헬라 세포로 불리며 불멸의 존재로서 의학혁명을 일으키고 거대한 산업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헨리에타의 가족은 오랫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82. 제임스 맥브라이드의 어메이징 브루클린. 1960년대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 주택단지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하고 유쾌한 이웃 서사시. 한 괴팍한 교회 집사가 동네 마약상을 저격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2020년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의 올해의 책. 79위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체육 강사이자 비밀리에 암살자로 활동하는 아오마메는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출구를 통해 1Q84라는 평행 세계로 들어간다. 반면 덴고는 수학 강사이자 작가로 젊은 소녀 후카에리가 쓴 기이한 소설을 대피하다가 1Q84의 세계와 연결되는데, 1984년 도쿄에서 일어나는 평행 우주와도 같은 기묘한 이야기. 즐겁게 읽었었죠. 78위 또 한 번 무라카미 하루키 해변의 카프카. 15세 카프카는 아버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난다. 반면 나카타는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둘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겪으며 연결되는데, 77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종으로 부상했는가? 인류의 역사와 발전을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한다. 76위 브라이언 스티븐슨의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 한 변호사가 불공정한 사법 현실을 고발하며 자신이 맡았던 형사사건과 의뢰인들의 실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회고록. 책의 중심 사건은 백인 여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흑인 월터 맥밀리언의 이야기이다. 75위 에이모톨스의 링컨 하이웨이.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에밋 왓슨이 감옥에서 출소하며 시작되는 감동적인 모험 이야기. 그는 8살 동생 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는데 차에 몰래 탄 친구들로 인해 계획이 틀어지고 만다. 74위 가주오 이시그로의 클라라와 태양. 가까운 미래의 미국, 인공지능 로봇 AF는 아이들의 친구로 생산되어 판매된다. 소녀형 AF인 클라라는 매장 쇼윈도에서 자신을 데려갈 아이를 기다리며 지내는 재밌겠다. 73위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책으로 해리와 그의 친구들이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를 물리치기 위한 최종 결전을 그린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해리포터 다시 읽기 챌린지 곧 시작합니다. 72위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 인디팝 밴드 제페니스 브렉퍼스트의 미셸 자우너가 한인 2세로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문화적 갈등과 엄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회고한다. 그녀는 뮤지션의 길을 걸으면서 엄마와 점점 멀어지지만 25세 때 엄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되는데 많이 울었죠. 71위 제스민 워드의 묻히지 못한 자들의 노래. 한 가족이 아빠가 수감된 교도소로 떠나는 로드트립. 도착했더니 그들이 만난 건 수십 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죽은 수감자 13살의 리치의 영혼. 72위 샤넬 밀러의 Dear My Name. 명백한 증거가 있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정에서 고작 3개월형을 받았다. 끝이라고 여겨진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낭독한 에밀리 도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가 온라인에 게시되며 나흘 만에 1,100만 명에게 읽힌 것. 의회는 낭독회를 열었고 판사는 파면당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진짜 이름 샤넬 밀러로 돌아와 뒷이야기를 전한다. 69위 데이비드 그랜의 플라워문. 영화 플라워 킬링문의 원작 소설. 1920년 검은 황금 석유가 발견된 미국 중남부의 도시. 그곳에서 인디언들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그런데 경찰, 판사, 정치인들 모두 부패하여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68위 에릭 라슨의 화이트 시티.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당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H.H. 홈즈의 범죄 행각을 담았다. 67위 수제나 클라크의 피라네시. 거대한 미로 같은 집에서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피라네시의 미스터리 판타지 이야기. 집 안에는 바닷물이 흐르고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난다. 거대한 홀과 방들을 하나씩 탐험해 나가며 일기를 쓰는 피라네시.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66위 패티 스미스의 저스트 키즈. 펑크 음악의 데모 패티 스미스와 20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우정, 그리고 예술적 성장에 대한 회고록. 1920년대 예술도시 뉴욕에 대한 헌사이며 그 시대 예술가들에 대한 애정어린 기록입니다. 65위 매튜 데스먼드의 쫓겨난 사람들. 대도시 주거정책은 어떻게 가난과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가 실제 빈민들과 함께 밀워키 지역 도시에 살며 그 시간을 책으로 옮겼다. 64위 로베르토 볼라뇨의 2666. 2003년 볼라뇨가 사망한 후에 출간된 유작으로 100명이 넘는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소설이다. 스페인어권 문학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대작. 그런데 미완의 작품이래요. 탐정소설인데 그럼 어떻게 끝나지? 63위 N.K. 제미신의 5번째 계절. 지질학적 개념을 차용한 독특한 세계관과 설정을 바탕으로 한 SF 소설. 고요의 5번째 계절이 찾아오면 재해가 일어난다. 이를 막는 능력이 지녔으나 사회적으로 핍박당하는 오로진 종족의 여성들의 모험과 투쟁 이야기. SF 황금가지 참을 수 없지. 62위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동조자 다시 한번 랭킹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전쟁 직후 북베트남 스파이의 자백으로 시작하는 소설. 그는 사이공이 함락된 후 다른 베트남 난민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지만 비밀리에 베트남의 공산주의 상관들에게 보고해왔는데 드라마는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61위 데니엘 메이슨의 노스우즈.
미국 뉴잉글랜드 숲속의 한 집을 배경으로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집에 거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비춘다. 60위 앤 패치의 더치하우스. 두 남매인 데니와 메이브는 미국 엘킨 스파이크에서 아름답고도 괴상하여 가장 눈에 띄는 집 더치하우스에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고 새어머니가 남매를 쫓아내자 이들은 복수를 계획하는데 59위 유명한 책이죠. 델리아 오원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 2019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 생생한 자연 묘사가 진짜 주인공으로 저자가 평생을 동물 생태학자로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썼다. 섬세하고 서정적인 묘사로 유명하다. 저 읽고 있습니다. 58위 제이디 스미스의 하얀 이빨. 영국의 다문화 사회 뒤에는 노예무역,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이주 등의 뼈아픈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는 소설.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을 이간하는 통증에 비유하고 과거에 대한 회고를 신경치료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57위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은밀한 공모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다. 이 정도로 추천을 받았으면 저도 읽어봐야 하는데. 56위 수잔 콜린스의 헝거게임. 미래의 독재국가 파넴에서 벌어지는 죽음과 생존의 게임을 다룬 액션 판타지 소설. 24명의 10대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서로 죽이며 한 사람만 남을 때까지 TV 생중계로 진행하는데 전 영화만 봤는데 책 읽으신 분? 55위 로빈 윌 키머러의 향물을 따으며. 북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식물 생태학자인 저자가 쓴 책. 식물학적 지식, 원주민의 신화와 문화, 삶의 지혜와 철학, 자연을 대하는 겸손한 과학자의 언어와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저 소개를 듣고 어떻게 안 삽니까? 그런데 아직 안 읽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브랜드 사유사의 원목 복레스트입니다. 54위 스티븐 킹의 11, 22, 63. 대통령 암살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여행자를 주인공으로 하며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사고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이야기. 스티븐 킹 소설 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53위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 1920년대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금융계에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앤드루 베벨과 밀드레드 베벨 부부의 이야기. 이 소설은 경제, 금융, 돈, 권력, 계급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다. 52위 크리스틴 한나의 나이팅게일. 1939년 나치 군대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비안느의 집은 독일군 대위의 숙소로 사용된다. 반면 비안느의 동생 이사벨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반항적으로 행동하는데 51위 이자벨 월커슨의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 나치의 인종주의,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등 세 체제가 어떻게 특정 집단을 열등한 족속으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비인간적 행위를 했는지 설명한다. 52. 퍼시벌 에버렛의 제임스. 뉴올리언스의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처한 짐,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고통받는 허크핀. 이 두 사람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원작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서 짐의 주체성과 지능, 연민을 새롭게 조명한다. 49위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 이 소설이 순위에 들다니. 이야기는 미모, 재성, 재력을 겸비한 에이미와 친절하고 위트 있는 신문기자 닉의 완벽한 결혼 생활로 시작된다. 그러나 결혼 5주년 날 에이미가 사라졌다. 닉이 아내를 찾아 헤매는 동안 경찰은 에이미의 다이어리를 발견하는데 이 다이어리는 닉을 아내의 살인범으로 지목한다. 또 한 번 읽어봐. 48위 오전부엉의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 전쟁통의 베트남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며 딸을 키운 할머니. 이 세 식구는 필리핀 난민 캠프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긴 고통과 짧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책 순위에 있어서 제 장바구니에도 오래 있던 책입니다. 37위 보니 가머스의 레슨 인 케미스트리. 1955년 화학자 엘리자베스는 임신 후 연구소에서 쫓겨난 뒤 집 부엌을 실험실로 개조하여 연구를 이어간다. 딸이 5살이 되던 무렵 우연히 TV 요리 프로그램 6시 저녁 식사의 MC로 발탁되는데 여러 번 강추했던 책이죠. 많이 웃고 울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드라마 애플TV로 나왔다는데 아직 안 봤어요. 46위 매들린 밀러 아킬레우스의 노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바탕으로 파트로클로스를 화자로 하여 영웅 아킬레우스와의 사랑과 트로이아 전쟁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10년의 집필 기간을 거친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로맨스를 결합하여 근래 호메로스의 작품을 각색한 소설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른 읽어보라 하셨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너무 기대되잖아. 45위 토미 오렌지의 데어데어. 현대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과 고뇌를 진실한 목소리로 담아낸 소설.
소설의 제목 데어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말에서 따온 거래요. 거기엔 그곳이 없다. There is no there there. 이 글귀가 아메리카 원주민이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답니다. 44위 제임스 맥브라이드의 The Heaven and Earth Grocery Store. 1972년 펜실베니아 주 치커핀힐 마을 건설 현장에서 백골이 발견된다. 그리고 마을의 과거가 파헤쳐지기 시작하는데 인종적, 사회적 갈등을 다루며 인간애와 공동체의 힘을 전하는 소설. 43위 타네하시 코치의 세상과 나 사이.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를 도발적으로 다루며 큰 논쟁을 일으킨 작품. 저자는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살인 사건들을 단순한 인종주의자들의 돌발 행동이나 관계 어린 집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제를 통해 불을 일군 미국의 역사와 유산에서 찾고 있다. 42위 주노 디아스의 오스카 와우의 짧고 놀라운 삶. 도미니카계 이민자 레온 가족의 이야기. 이 소설은 또한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재자 트루히오의 철권 통치하에서 숨죽이며 목숨을 부지하했던 한 국가의 이야기자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낸 개인들의 빛나는 생존기이기도 하다. 41위 케이트 애킨슨의 Life After Life. 궁금했던 작품인데 또 랭킹에 올랐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주인공 어슐라 토드가 1910년에 태어나 20세기 전반과 중반 양차 세계대전에 휩싸인 영국과 독일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42. 할레도 호세인이 연을 쫓는 아이. 아프가니스탄 하늘에 연이 춤추던 날 12살 소년 아미르는 자신을 위해 연을 쫓다가 성폭행을 당한 하인 하산을 외면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이 사건은 아미르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죄의식을 남기며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데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39위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 메인주의 작은 크로스비의 사람들 이야기를 13편 단편으로 엮었다. 작품은 퉁명스럽고 허점이 많지만 매혹적인 인물 올리브 키터리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38위 레베카 마카이의 The Great Believers. 1980년대 중반 시카고와 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한 소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우정, 상실, 구원, 비극 속에서 선을 찾는 소설이다. 37위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 2010년 플로리다주 텔레시의 니클 캠퍼스에서 의문의 비밀 묘지가 발견된다. 1960년대 흑인과 백인을 분리한 짐 크로법이 실행되며 미국 플로리다주 마리아나의 도지어 남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인종차별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 36위 조앤 디디온의 상실. 저자가 남편을 이룬 후 약 1년간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슬픔과 상실을 담담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35위 에이브람 버기스의 The Covenant of Water. 인도 남부 케랄라의 말라바르 해안을 배경으로 1900년부터 1970년까지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가족은 각 세대마다 한 명이 익사하는 이상한 저주를 겪으며 사랑, 신앙, 의학에 관한 놀랍고 장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34위 데이비드 미첼의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 책은 이탈로 칼비노의 어느 겨울밤 한 여행자가 책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로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정교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친다. 1500년 동안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야망성에 맞서며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33위 마커스 주삭의 책 도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죽음의 신이 어느 날 책을 훔치는 소녀 리제를 만나는데 책 덕후에 대한 소설? 32위 앤서니 도어의 클라우드 쿠쿨랜드. 실존했던 고대 그리스 작가 안토니우 디오게네스가 쓴 가상의 작품 클라우드 쿠쿨랜드를 중심으로 700여 년에 걸친 5인물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모두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소외된 소수자들로 더 나은 현실을 향해 고군분투하며 각자의 절실한 순간에 고대 그리스 소설 클라우드 쿠쿨랜드를 만나 이를 통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다. 31위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 서양 문학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마녀 키르케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였다. 아 정말 얼른 읽고 싶잖아. 30위 제니퍼 이건의 깡패단의 방문. 변모하는 문화에 대한 따스한 호기심을 보이며 디지털 시대에 어른이 된다는 것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는 책. 29위 패트릭 라든키프의 Say Nothing. 1972년 12월 복면을 쓴 남녀가 벨파스트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10명의 자식을 둔 홀 어머니 진 맥콘비를 납치하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 성금 요일 협정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진 분쟁을 배경으로 한다. 28위 에이브러함 버기지의 눈물의 아이들. 1954년 에티오피아의 병원에서 인도인 수녀가 쌍둥이를 낳고 죽는다. 쌍둥이는 병원의 의사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라지만 곧 평화로운 유년기는 총성과 피비린내 속으로 빠져든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과 피로 얼룩진 에티오피아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대서사시. 이건 진짜 읽고 싶다. 27위 셀리로니의 노멀 피플. MZ들의 베스트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메리앤과 코넬이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서로에게 독이 되면서 때로 유일한 상태가 되어주며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 이야기. 26위 조너선 프렌즈의 인생 수정. 각자의 불행과 갈등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던 엘프레드의 가족은 파킨슨병에 걸린 엘프레드의 병을 계기로 모이지만 갈등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로 평가받는 프렌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단절과 해체로 얼룩진 가정의 가족사를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를 투명하게 그려낸다. 25위 메릴린 로빈슨의 길리아드. 1956년 미국 아이오와주 길리아드를 배경으로 하여 죽음을 앞둔 에임스 목사가 7살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미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편지로 들려준다. 24위 앤 패치셋의 벨칸토. 1996년 발생한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 패칫은 이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고 인질극이 오페라 같다고 생각하며 인질범들과 인질들을 하나로 묶어준 오페라 가수의 존재를 상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웨이브와 왓챠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23위 이저벨 윌커슨의 The Warmth of Other Suns. 1915년부터 1970년 사이에 거의 600만 명의 흑인이 자유와 생존을 위해 남부에서 북부와 서부로 이주한 흑인 대이동에 대한 소설. 22위 매기 오페럴의 햄릿,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릿에 대한 소설입니다. 햄릿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지, 그리고 4년 후 셰익스피어의 대표 비극 햄릿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아름답고 환상적인 창작 서사로 풀어냈다. 이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21위 야지아시의 반불의 딸들. 18세기 노예 무역 시기에 가나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7세대 후손들까지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무자비한 문명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정체성의 의미를 되새긴다. 억대 기약으로 화제가 된 26살 천재 여성 소설가의 장편 소설 26살. 22위 마이클 셰이본의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두 소년의 성공담을 중심으로 탈출, 꿈, 두려움, 사랑, 아픔이 16년 동안 펼쳐진다. 19위 치마만타 응고지 아디치의 아메리카나. 나이지리아 출신의 똑똑한 10대 소년 이페멜로가 미국 유학 중 겪는 인종차별을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그린 소설이다. 이 주인공이 미국인 흑인들에 대한 비미국인 흑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죠. 이 기발한 블로그명 보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소설. 18위 제프리 유즈니디스의 미들섹스. 1920년대 그리스 산골마을에서 근친 결혼을 약속한 두 남매가 미국으로 이주해 노동자에서 중상층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후손이자 양성인 칼리오페가 태어나게 되는데 양성인간에 대한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아쉽게도 절판입니다. 17위 이언 맥큐언의 속죄. 2차 세계대전 전 1935년 영국 상류층의 마지막 좋은 시절을 배경으로 작가를 꿈꾸는 13살 소녀 브라이언이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브라이언이의 오해가 불러온 젊은 연인들의 비극, 그리고 이를 되돌리려는 한 소설가의 평생에 걸친 지난한 속죄. 이언 맥큐언의 다른 소설을 읽을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언 맥큐언 짱! 16위 조지 손더스의 바르도의 링컨. 2017년 맨 부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이 11살이던 셋째 아들 밀리가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시신을 꺼내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 15위 코맥 메카시의 로드. 대지양 이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문명이 파괴되고 생명체가 거의 멸종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불에 탄 세상에서 남쪽을 향해 끝없이 걷는다. 영화로도 나왔고 왓챠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14위 힐러리 맨틀의 울프홀. 16세기 헨리 8세 시대의 권력과 비극적인 운명을 다뤘다. 13위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19세기 노예 탈출 비밀 조직 지하철도를 실제 지하철도로 상상해 한 노예 소녀의 탈출기를 다룬다. 이 작품은 소녀와 노예 사냥꾼의 스릴 넘치는 추격전 속에 당대의 참혹한 현실을 녹여냈다. 12위 리처드 파워스의 오버스토리. 미대륙의 원시림을 구하기 위해 모인 9명의 삶을 다룬다. 비극적인 운명의 밤나무 초상 사진을 물려받은 화가, 이민자 아버지로부터 아라한의 족자와 나무 반지를 물려받은 엔지니어 딸, 격주 후 반얀나무 위에 떨어져 살아남은 미군군 등 나무와 자연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그려냈다. 11위 한야 야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 21세기 고전이 될 책이란 타이틀로 많이 홍보가 되기도 했었죠. 이 소설은 어린 시절 학대와 폭력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주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선정성과 가차없음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1권 500페이지부터 휘몰아친다는데 저는 아직 300페이지대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입니다. 10위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 저번 랭킹에서는 93위였던 책입니다. 14만 개의 독자 리뷰가 달린 책. 조지아 독감 전염병이 미국에 도착하여 인류의 99.9%를 휩쓸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20년 후 생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문구를 새긴 악단이 북미 대륙을 떠돌며 셰익스피어 희곡을 공연하는데 그저 살아남는 것 외에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9위 가조 이시그로의 나를 보내지 마.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외부와 단절된 기숙학교 헤일시험. 학생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인간의 장기이식을 위해 복제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영화 렛미고를 너무 즐겁게 봐서 책을 스킵했는데 읽어볼까요? 8위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 저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인생 책이다 극찬을 해주셨죠.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은 나폴리의 폐허 속에서 빛나는 두 여자의 우정을 담은 소설이다. 그 4부작 중에 첫 권. 릴라와 레노 두 주인공의 유년기부터 사춘기까지의 우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조만간 도전! 7위 가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상위권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책이긴 했지만 소꿉친구 두 사람이 1990년대 게임계를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청춘 로맨스이자 성장소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 영감을 받은 제목은 게임의 무한한 재시작 가능성을 암시하며 현재에 대한 긍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한다. 게임 업계를 잘 그려서 그게 또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6위 타라 웨스토버의 배움의 발견. 아이다호주의 산속에서 자란 저자. 그녀의 부모는 정부와 교육 시스템을 불신하며 타라와 그녀의 형제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으며 자랐다. 가족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생존을 목표로 하며 타라의 아버지는 종말론적 신념을 가졌다. 그런 배경을 딛고 하버드를 거쳐 케임브리지 박사학위까지 얻은 배움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 5위 이민진의 파친코. 4대에 걸친 제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대하소설로 30년간의 집필 끝에 2017년 출간되었다. 파친코가 인간의 불확실성과 제일조선인의 비극적 삶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시즌2가 나올 줄 몰랐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 4위 도나타트의 황금방울새. 주인공 시오는 미술관 폭발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황금방울새라는 명화를 갖고 탈출한다. 이후 그는 부유한 친구 집에 맡겨지지만 그림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고 이 그림에 집착하게 되는데. 3위 에이모 토울스의 모스크바의 신사. 있어요. 안 읽었지만 민망. 1922년 주인공 로스토프 백작은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반혁명주의자로 간주되어 메트로폴 호텔에 연금되어 수십 년을 한 장소에서 보낸다. 그는 호텔 직원들, 손님들과 만나며 새로운 삶을 꾸리게 되는데. 2위 앤서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장님소녀 마르로르와 고아소년 베르너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겪는 1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주인공들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정의와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시험받는다. 표지가 너무 아름답다. 1위 바버라 킹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저번 목록에서는 61위였던 작품이죠. 찰스 디킨스의 자전적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현재 독자의 감성에 맞춰 재구성한 작품. 19세기 영국 런던을 20세기 말 미국 남부 에팔레치아 산악지대로 옮겨 새로운 배경을 설정하고
주인공 데몬 코포헤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성격을 원작과 유사하게 가져왔으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해 현대 독자를 위한 새로운 고전으로 탄생시켰다. 도서전에서 그렇게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었죠. 후회가 됩니다만 제가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안 읽었습니다. 저 책부터 우선 도전? 여러분은 몇 권 정도 읽으셨나요? 저번 목록보다는 꽤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책 쇼핑을 잘한 걸지도? 정말 21세기 독자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고전도 읽어야 돼. 20세기도 있어. 네, 여러분 사유사의 원목 북레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안녕!